자, 다음으로 이제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K3인데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뭡니까?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 둘 다 알려지지 않을 때죠. 원래 우리 했던 모형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 제곱 기분이 없죠. 그냥 시그마 제곱이 이제 인버스 갬마 알파 제로 나누기 2 델타 제로 나누기 2에서 나오고, 그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베타는 이제 노멀에서 나오는데 평균이 베타 제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의 아이덴티 매트릭스, 그죠? 그래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지면 그때 이제 y가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 주어졌으면 y는 노멀의 평균은 x 베타,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제곱의 아이덴티 매트릭스. 그죠? 이거 잘못됐죠? 이게 아니고 이게 비제로지, 비제로. 그래서 얘를 그냥 지우고 다시 와서 얘가 이제 B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따라서 얘로부터 이 모형, 달리 말하면 Y와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얘들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우리가 도출하고자 하는 것은 베타 시그마 제곱 기분 Y입니다. 그죠? 얘가 어떤 부분을 따르는지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죠? 얘를 한번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이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조인트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싶으면 얘의 뭘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까? 늘 그렇듯이 얘의 포스테리어 덴시티 계산해 보면 되겠죠. 포스테리어 덴시티 베타 시그마 제곱 기분 Y, 얘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늘 그렇듯이 얘는 뭐에 비례합니까? 항상 그렇듯이 라이크루드 또는 Y의 density, Y density와 일단 닥치고 쓰는 거죠. 일단 라이크루드와 프라이어의 곱을 다 닥치고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이인데 베타 기분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파이 오브 시그마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일단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써놓고 항상 라이클루드와 프라이를 쭉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합니다. 그러면 똑같죠. 1 나누기 시그마 제곱에 캡티 나누기 2에다가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다가 y 빼기 x 베타 프라임 y 빼기 x 베타 하고, 이게 바로 라이크루드고, 그 다음에 곱하기, 그렇죠? 1 나누기 시그마 제곱인데 이제 변수의 수가 k이면 k 나누기 2 해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1 나누기 뭐 b0의 디터미넌트 가지고 그런 필요 없고, 그죠? 어차피 그건 상수니까. 그래서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에 베타 빼기 뭡니까? 베타 제로 프라임, 여기에다가 B0의 인버스, 그 다음에 베타 빼기 베타 제로, 그죠? 얘가 이제 베타의 프라이어,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이 주어졌을 때 베타의 프라이어.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거 1 나누기 시그마 제곱에다가 여기 알파 제로 나누기 2 더하기 1 익스포넨셜에 이 시그마 제곱에 이제 프라이 덴시티입니다. 그죠? 이 시그마 제곱분의 그다음에 이제 델타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정리를 해야 되죠.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를 뭐에 대해서 정리합니까? 얘를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겠죠. 그죠? 만약에 아까처럼
둘 중에 하나만 알려져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알려져 있다 그러면 알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삭제해 버려도 돼요. 그죠? 지금 이제 베타와 시그마가 둘 다 지금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베타에 우리 아까 원래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 는 사실은 얘를 우리가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는 지워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를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둘 다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정리를 하면 왠지 이러고 싶죠. 왜냐면 얘들끼리 묶으면 될 것 같고, 또 익스포넨셜끼리 또 묶으면 될 것 같죠. 예, 그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그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이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두 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베타에 관한 항과 시그마 제곱에 대한 항으로 두 개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쪼개보면 시그마 제곱 기분 y랑 베타 기분 y가 도출이 돼요. 그리고 시그마 제곱 기분 y는 인버스 갬마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 베타는 우리가 처음에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고 베타의 포스테리어 도출해 봤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때 베타의 포스테리어와 지금 베타의 포스테리어는 다릅니다. 우리 전에 했던 거는 시그마 제곱이 알려져 있을 때의 포스테리어였고, 지금은 시그마 제곱이 안 알려져 있을 때 베타의 포스테리어예요. 이거는 도출해 보면 정규 분포 아닙니다. 얘는 이제 T 분포가 됩니다. 스튜던트 T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규 분포, 얘가 인버스 갬마 분포가 되고, 얘가 T 분포가 되는 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숙제로 내줄 겁니다. 이건 정말 그 노가다 같은 작업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도출해라, 이게 도출해서 뭔지를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답은 알려줄 거예요. 어떤 인버스 갬마고 어떤 PT 분포인지는 답을 알려줄 거고, 대신에 이제 이걸 도출 과정을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포인트는 이제 이게 저런 프라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시그마 제곱과 베타의 프라이어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어를 도출할 수 있다. 근데 이 도출되는 게 뭡니까? 도출되는 게 이게 인버스 갬마와 T 분포죠. 그러면 이때 시그마 제곱과 이 시그마 제곱과 베타의 프라이어, 우리가 노멀 인버스 갬마 프라이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거 두 개는 바로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됩니다. 컨주게이트 또는 프라이어가 컨주게이트 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이거 컨주게이트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프라이어를 썼더니 이 포스테리어가 우리가 아는 표준적 분포가 된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베타의 프라이어가 노말이라고 해서 베타의 포스테리어가 꼭 노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얘가 노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는 어떤 T 분포라는 편집 분포가 나왔잖아요. 그죠? 다른 분포라 하더라도 편집 분포가 나오기만 하면 여전히 얘는 컨주게이트 프라이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형회귀 하는 거고, 이제 모형을 이제 조금 더 바꿔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좀 바꿔서 선형회귀 모형을 지금까지 표현한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시그마 제곱은 똑같은데 시그마 제곱은 여전히 이제 인버스 갬마죠. 똑같은데 얘는 똑같은데 그래서 알파 제로 나누기 2 델타 제로 나누기 2 얘는 똑같고, 그런데 이제 베타의 프라이어가 이제 시그마 제곱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말인데 평균이 베타 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비제로입니다. 그전에는 시그마 제곱의 비제로였잖아요. 이제는 그냥 비제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단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장점은 내가 베타에 대한 내가 프라이어를 설정하는데 내 프라이어에서 한 베타 제로 그 베타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임의로 쉽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0으로 정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애매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으로 정하고, 설사 이론적으로는 양수를 하더라도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0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평균을 0으로 대부분 줍니다. 그리고 내 0으로 줄 때 이 B0라는 거는 내가 데이터를 보기 전에 내가 생각한 어떤 베타의 범위를 결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B0라는 게 1이다. 1로 한다면 to standard error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러면 평균이 0이니까 내 생각에 베타라는 건 아마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에 있을 확률이 거의 95%다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살아둔다 그러면 PM 편차가 2니까 to standard error는 마이너스 4 플러스 하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 범위까지는 허용하겠다는 소리죠.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이제 쉽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또 시그마 제까지 와버리면 사실은 이제 시그마 제곱의 기대값 또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그마 제곱의 기대값이라는 거는 여기 델타 제로 나누기 2에다가 나누기 여기 알파 제로 나누기 2 빼기 이게 바로 이 시그마 제곱의 프라이어 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그렇다고 시그마 제곱 꼭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균이 이렇다는 소리니까. 그죠? 그런데다가 또 내가 설정하고 싶은 범위에 맞춰가지고 또 비제로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간 불편해요. 설명하기 힘들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요 시그마 제곱을 이제 지워버리고, 그냥 비제로만 설정을 많이 해요. 편의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린 게 장점이에요. 시그마 제곱을 없애는 장점은 내가 베타에 대한 프라이를 쉽게 직관적으로 바로 내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냐면, 그래서 모형 이제 y에 대한 건 똑같고, y는 여전히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주어져 있으면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죠? x 베타 시그마 제곱 아이덴티 매치 따르는 거란 말이죠. 얘는 똑같습니다. 얘는 똑같이 표현하고, 대신에 이게 단점은 뭐냐면 얘로부터 우리가 도출하고 싶은 건 뭡니까? 도출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베타 시그마 제곱 기본 y로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 포스텍 디스트리뷰션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시그마 제곱을 넣었을 때는 얘가 도출이 돼요. 표준적인 분포로 도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그마 제곱을 딱 빼버리는 순간 얘가 더 이상 도출이 안 돼요. 더 이상 도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출 안 되는 소리는 우리가 손으로 계산 못 한다는 거예요. 손으로 계산 못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해결한 게 바로 깁스 샘플링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깁스 샘플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